자, 좋은 교사 11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1월을 열며 이 글은 김영식 쌤이 쓰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가 나발이었음을 망각하고 은폐하며 마치 심판자인 양 자신의 종교적 윤리적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는 순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빠져들게 된다. 함부로 타인의 삶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자. 요즘 또 이게 네 잘못이네, 뭐 저 사람 잘못이네, 막 그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이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번 그림은 잠자는 집시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은 집시 여인과 사자의 묘한 평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자가 이 여자를 먹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거죠.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낯선 꿈속. 요거를 보니까 약간 그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굴에 사자와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묘하지만은 평화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꿈에서 좀 묘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되겠지만 지금도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있는데 네, 이제 이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번 11월 특집은 일반고의 그 현장의 그 문제점과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제가 마침 또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고등학교만 저도 여기 이제 기고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고등학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공감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볼게요. 일단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만한 일반고 고3 교실의 현실. 지금 일반고 고3 교실에 지금 몇 명 나오나요? 김포고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천의 인근 뭐 상원고나 뭐 그거 보면 한두 명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미 그렇게 된 지 한두 달, 몇 달 됐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고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실태. 설문조사가 있어요. 수업과 무관한 학습하기, 가정학습 사용을 포함한 등교 안 하기, 수업 중 잠자기, 학습과 무관한 딴짓하기, 일부 교사만 출석 후, 그러니까 일부 수업만 듣고 조퇴하기. 이런 일들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김포고는 2학년도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무슨 뭐 생리결석을 막 쿠폰처럼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수업 미참여 학생은 어느 정도 되는가? 고3 고실에서 보통 이제 한 16, 1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럴까? 근본 원인과 적합한 대안은 뭘까? 했을 때 근본 원인은 보면 일정 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졸업에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입시에 별 어려움이 없는 현행 입시제도. 그럼 이거를 해결할 적합한 대안은 뭘까? 수업 참여 동기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마련해야 되고 학생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입시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의 기고를 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김홍임 쌤께서 수도권 일반고 교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분주하면서도 이제 방향성 있는 분주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한 학교 변화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늘상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고의 고교 학점제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입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고교 학점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행해야 되니까 너무 또 변하면 안 되니까 용어만 바꾼 게 되게 많거든요. 이수 단위라는 용어를 학점으로 바꾸고 학기당 학점을 기존 34학점에서 32로 바꾸고 3년간 12학점을 연체적으로 단계적 축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변화 외에는 기존의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 교과를 조금 확대하는 정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수시 준비생들은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어떻게 학생부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고민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또 이제 교사 수급 문제들.
그리고 학점 운영에 따른 미수 제도, 요거 완전학습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요거를 완전학습을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보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 행정적인 그건 뭘까? 이런 거 지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의 분위기는 1학년 때 첫 내신을 이제 잘 하는 애들은 3학년까지 이제 내신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망한 애들은 이제 점점 2학년부터 정시로 이제 돌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지금 3학년 애들 지금 이거 쓰는데 2학년은 저희 학교 2학년은 안 쓰거든요. 못 쓰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학습 제도 이거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57일까지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 집에 있는 거죠. 학원 가거나. 그래가지고 진짜 별론 것 같아요. 특히 고3들 이것 때문에 학교 안 나오거든요. 요게 없을 때도 교회 체험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김홍림 쌤의 그 마무리는 학생부에서 교과서 혜택과 동아리 특기사항, 진로 특기사항 제외하고는 모두 없애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왜냐면은 종합의견 이런 거 이제 담임이 써주는데 과연 입시에 도움이 되고 있을지 이게 그 학생의 개별 인성을 있는 그대로 써주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친숙한 남현욱 선생님께서 고3 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의 또 이야기를 또 이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보면 학생들이 출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 코로나 가정학습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코로나 가정학습은 기존 교회 체험, 학교장 허가 그 교회 체험 이랑은 달라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몸이 약한 애들이 학교 나와서 코로나 걸릴까봐 쓰는 건데 진짜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이 절실하다 하면서 이제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저희 학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해도 진로보다는 단순히 입시에 유리한 과목. 저희 학교도 어떤 게 내신이 더 잘 나오는지 어떤 게 더 자습하기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막 해요. 그래서 과목은 선택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는 정말 그 교육과정 부장님이 진짜 제대로 하시거든요. 20명이 선택해도 개설을 해줘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 개설하실 때는 교사의 부담이 커지는데도 그렇게 개설하실 때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러세요. 애들이 정말 절실하게 이거 듣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애들은 그 시간에 가서 다 딴짓하거든요.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보면 너무 화가 날 때가 있고, 여기도 그 말이 나와요. 과목 선택을 했는데 자기가 선택한 수업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왜냐면 다교과를 지도하거나 처음 생긴 과목을 지도하는 쌤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저희 학교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담임인데, 통사, 민주시민, 진로, 경제, 사문, 창특, 사문탐 해서 전부 몇 개입니까, 이게? 7개죠. 7개를 가르쳐요. 실수 16시간. 담임이에요. 뭐 사회도 여행지리예요. 세계지리, 한국지리, 통사. 요거 이렇게 가르치고. 2개 가르치는 건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2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통합과학, 과가형, 과학 과제 연구예요. 물리1, 물리2. 막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저희 학교 과학 중점 학교인데 과학 중점 학교랑 고교 학점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3은 학교에 안 나온다. 수업을 해도 거의 안 듣는다. 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지방 일반고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지방 일반고는 이제 보니까 고교 학점제 도입과 운영에 대해서 자기 계열 진로 희망 계열하는 학생들은 좀 신중하게 하려고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 과목을 듣는 애들이 몇 명인지 거기에 따라서 등급 받기 쉬운지 어려운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서울대에서 제시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학과에 간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전기공학과에 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뭐를 꼭 들어야 되고 뭐는 들으면 더 좋다. 뭐 이런 것들 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할 때 진로에 맞게라고 이제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우리가 또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애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습하기 좋은 과목. 이거는 이 선생님은 가르친대. 근데 자습 많이 한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등급 받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심지어 이게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그러니까 이제 ABC로 하는 건지
9등급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주요 이제 선택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한다는 점, 최소 성취 수준을 위한 보충 지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 점인데 작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고교 학점제가 고등학교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까? 입시와의 연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과목 다시수 수업을 해야 되는 부담, 수업 실수가 많으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분은 주당 26시간 했대요. 이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교육 과정의 로드맵 설계, 관련된 진로 상담을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담임도 애한테 얘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제대로 잘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진로 로드맵에 대한 정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안 나와요. 저희 학교는 타임형을 돌리거든요. 완전 대학교처럼. 10개 반이지만 동시에 12개, 13개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20명만 선택해도 그 강의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실도 부족하고 시간표도 겨우 나오고 되게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공강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공강이 나와야 될 판이에요. 그럼 공강이 나오면은 대학교가 아니니까 공강하려면 애들을 이제 내보낼 수 없으니까 감독해야 되잖아요. 누가 감독하냐. 그런 문제가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입시 지도의 또 어려움, 이제 학생의 선택권과 교사의 진학 지도가 대승적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렵다. 진학 로드맵이 잘 작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목 세부 특기사항을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 김포고라 그런지 몰라도 1,500이 부족할 경우도 꽤 되거든요. 더 늘려주고 싶은 아이들도 많아요. 사실 제가 쓰는 애들이 200명이 넘어요. 다 개별로 쓰거든요. 진짜 토 나올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제가 가르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개별화 교육과정도 해도 할 만할 것 같아요. 학급당 인원수가 좀 줄어들면은 개별적으로 좀 더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생기부 쓸 때도 좀 더 질 높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위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뭘까? 교사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나 이런 일반고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입시 결과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절대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고교 학점제와 대입이 연계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줄줄이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해결한다고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단편적인 개선 노력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자사고 존치, 정시 확대 기조 이런 것과는 뭐 교사 정원 감축 이런 걸로는 이제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고교 서열화도 이제 좀 멈춰줘야 되고 절대평가가 좀 더 돼야 되고 수능도 자격 그 위주의 평가가 좀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석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많이 된다. 그래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내신 성적이나 학교 생활을 입시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수업을 달 듣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변별 때문에. 이제 교육적 해안이 필요하다. 저도 정말 이제 교육적 해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향, 학교 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여유를 가지고 본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어요. 일단은 가정학습은 없애야 된다. 이거 진짜 동의합니다. 내년에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시키면 좋겠다. 학교 시험과 수능의 연계. 그래서 수능이 그 난이도나 내용 면에서 연계성이 많이 떨어져. 왜냐 학교 시험 따로 수능 시험 따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도 며칠 전에 저랑 상담하다가 막 울었는데 자기는 내신과 정시를 같이 가져갈 수 없대요.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을 버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너 편할 대로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능과 학교 시험, 수행평가가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킬러 문항 출제 금지하고 문제은행식의 수능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생기는 문제점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변별, 평가 도구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마련되고 운영돼야 된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교육 당국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이랬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이제 길어가지고 나머지는 사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금방 볼게요. 자, 이게 내 환경교육과 교수님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구 종말의 그 징조들에 대해서 봤는데 얼마 전에 파키스탄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의 진드기가 발생했대요. 마치 출애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모기떼가 나타나고 뭐 싱크홀이 나타나고 또 막 그 영국에서 막 엄청 더웠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은 막 때아니 그 막 킬링벨리인가? 하여튼 거기에서도 막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육자니까 이런 거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도 쫙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다문화 배경의 학생이 학교에 배정됐을 때 어떤 일들 하면 좋을까요?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너무 아까 말을 많이 해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제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 사회적 생존 욕구, 사회적 관계가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재밌습니다. 저는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요거 권희란 선생님의 글인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경험을 또 가지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또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은총으로서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 왜?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과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자신과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근데 이거 너무 되게 원론적인 얘기죠. 네, 아무튼 이런 얘기 맞지만 원론적인 얘기들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사. 이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우리 저기 소식 있잖아요. 소식. 이 식대표의 업적이 딱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고 우리 식대표의 업적이 이거가 되겠습니까? 엄청나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생일이셨는데 어쨌든 우리 식대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모샘, 이모샘, 김모샘이 고지혈파가 됐다는데 여기 김모샘은 김영식 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밀가루 이제 못 드시나요? 그럼 우리 이제 부천 모임은 이제 밀가루 없는 음식만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